서킷 추리와 캐놀레이션 테크닉 관련돼서 이제 아트리알 캐놀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캐놀라가 이제 뭐 다들 중요하겠지만 이 환자에서 팁 투 팁으로 해가지고 이 캐놀라의 드레인부터 시작해서 다시 회로를 돌아서 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캐놀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캐놀라에 이제 여기서 선택하는 어떤 그 사이즈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아트리알 캐놀레이션에서의 이제 캐놀라에 대해서 이 어떤 특성들이 있고 이 어떤 것들을 좀 이제 유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캐놀라는 이제 다양한 소재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많은 타입의 이제 캐놀라가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캐놀라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센딩 에올타에 이제 삽입되도록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이 메디아스터넘을 이제 오픈을 해서 이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 어센딩 에올타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가장 퍼스트 초이스로는 이 어센딩 에올타에다가 캐놀레이션을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게 만들어진 것들 이제 고정하는 것을 돕고 이제 에올타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을 막도록 이제 라이트 앵글 팁이라던가 아니면 테이퍼드 되는 이런 거와, 그다음에 이제 이 플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놀라마다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앵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 이렇게 이제 볼록 이제 튀어나와서 더 이상 그 이상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하고, 스트레이트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깊이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링이라던가 이런 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캐놀라마다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너무 낮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적정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알 캐놀라는 이제 그 익스트라 코포리얼 서큘레이션에서 이제 가장 좁은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이 비너스 캐놀라의 드레인이 가장 작고, 점점 회로부터 나와서 연결되는 게 점점 비너스 캐놀라는 커집니다. 왜냐면 비너스 캐놀라의 그 엔드홀 삽관되는 부분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라인이 8분의 3이든 뭐 2분의 1이든 점점 넓어지고, 이제 회로로 와서 이제 아트리얼 캐놀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넓어졌던 게 다시 좁아져서 아트리얼 캐놀라는 이 부분이 가장 또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장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그 프레셔 로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압력 손실, 이제 플로우에 따른 이 압력 손실, 프레셔 이제 로스, 뭐 프레셔 드롭,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플로우가 증가할수록 압력 손실은 이제 증가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이 가장 좁고 뒤에가 넓기 때문에 플로우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 100이라는 플로우가 갔을 때 여기에서는 당연히 100이 플로우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압력에 의한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얼만큼의 플로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 뭐 70이 나왔다 그러면 이 30 부분은 이제 이게 속도, 이제 벨로시티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벨로시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캐놀라는 이제 뭐 물을 이용을 해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혈액을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혈액에 대한 손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 혈액 손상으로 인해서 어떤 또 사이드 이펙트가 또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놀라 선택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가장 세심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체외순환사는 꼭 이해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이 앞에 부분, 이런 식으로 캐놀라의 경우, 이 아트리알 캐놀라의 경우 가장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이 플로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는 이 높은 프레셔 그라디언트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플로우의 이제 하이 벨로시티, 속도가 가장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젯 플로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젯 플로우가 이제 센 젯 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캐놀라를 나오면서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혈액의 손상이 계속 되게 되는 거고, 이 CPB 과정에서 대부분 헤마추리아, 눈에 보이는 헤마추리아, 그 눈에 보이는 히몰라이시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헤마추리아로 손상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헤마추리아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술 중에 이게 대부분 이 캐놀라를 진행을 하면서 혈액이 손상이, 뭐 헤마추리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손상은 되지만 이제 이 몸에서 제거하는 속도, 생성되는 속도와
이 헤몰라이시스가 생성되는 이제 속도와 이 제거되는 속도를 봤을 때 이 제거되는 속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생성되는 속도가 제거되는 속도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이제 헤마추리아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 이 헤마추리아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이게 이 가장 큰 거는 이 캐놀라 사이즈가 작아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크고, 작고 플로우를 주는 과정에서 이제 하이 플로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로 인한 제플로우로 인해서 이제 플로우가 이제 이 혈액이 손상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거되는 속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헤마추리아가 이 헤몰라이시스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절대로 환자한테 절대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수술 과정에서 이 헤마추리아가 자꾸 발생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 전체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펌프 회로의 문제가, 이 펌프 회로에서의 이제 문제가 있을 확률이 거의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터뷸런스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높다는 거는 이제 터뷸런스가 또 많이 생긴다는 거와 이제 비례를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비테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어떤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동화 현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이제 혈액 손상이나 이 에어의 엠볼라이제이션에 이제 가장 큰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환자한테는 이 좋지 않은 결과, 환자한테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캐놀라를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올타 크기가 성인에서는 크게 다 대부분 아무리 뭐 40kg든 40kg이라고 환자 하더라도 이 대부분 에올타 사이즈는 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굳이 뭐 20프렌치라던가 이런 거를 굳이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18프렌치도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절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외국이라던가 이런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환자에 맞는 가장 큰 캐놀라의 사이즈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캐놀라라고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유가, 이런 플로우에 대한 이런 프레셔 그라디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캐놀라를 사용하지 않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 환자한테는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뭐 뭐 수술이 짧은 경우에는 뭐 괜찮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술이 이제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점점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제 또 혈액이 손상이 되고 피가 잘 안 굳는다던가 뭐 다시 뭐 리오피를 들어온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기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캐놀라는 가장 큰 사이즈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아트리얼 캐놀라의 이제 히모다이나믹 이제 이벨루에이션은 이제 어떤 이제 컨벤셔널하게 이제 프레셔 드롭의 측정으로 이제 바탕을 두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로우에 따른 이제 프레셔 드롭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뭐냐, 뭐 4,000을 준다. 그럼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프레셔 드롭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캐놀라를 또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측정을 해서 바탕을 뒀고, 이 아트리얼 캐놀라의 유용한 이제 실제적 특징은 이제 퍼포먼스 인덱스로 이제 표시가 되고, 이 주어진 플로우에서 프레셔 드롭,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와 이제 아웃 다이아메터의 이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 다이아메터와 이너 다이아메터의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캐놀라가 혈관에 삽관되는 이 카테터들은 모든 게 이제 아웃 다이아메터가 기준입니다. 이 아웃 다이아메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4프렌치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이 부분은 모든 캐놀라가 다 24프렌치입니다.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너 다이아메터는 뭐냐, 이너 다이아메터는 이 이너 다이아메터가 있을 때 이게 이너 다이아메터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튜브의 이제 두께입니다. 시크니스인데, 이 시크니스가 그러면 이제 이 아웃 다이아메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튜브 시크니스가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똑같은 24프렌치라 하더라도 이 플로우의 양은 더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웃 다이아메터를, 이 튜브 시크니스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얇게 만들고, 근데 문제가 너무 얇게 만들면 이제 어떤 캐놀라가 너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만약 꺾인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회사마다 이 튜브 시크니스의
이쪽 두께 이제 이 와이어를 이제 리인포스를 해주게 됩니다. 이 강화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유연하게 이제 그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이게 킹킹되거나 꺾이지 않게 부드럽게 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그 회사마다의 기술이고, 그거를 이제 플로우에 따른 이 프레셔 로스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이제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측정을 해주는 그 보면 그 각 회사마다의 이 플로우에 따른 프레셔 로스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밖에를 여기를 24프렌치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똑같이 24프렌치로 만들어야 되고, 그럼 줄일 수 있는 게 이 튜브의 시크니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 플로우가 더 증가를 합니다. 이 똑같은 캐놀라 사이즈라 하더라도 플로우가 어떤 건 더 많이 가고 어떤 건 더 적게 가는 그런 이유들이 이제 이런 그 어떤 이론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프레셔 로스를 뭐 유튜브에도 설명을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걸 이해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웃 다이아미터 비율, 플로우에 따른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의 이제 아웃 다이아미터의 이 비율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는 거고, 이 카테터에서 이제 가장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선에서 되도록 짧아야 되고, 캐놀라 사이즈는 이제 그라디언트를 최소화하도록 이제 커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길이에 따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에 이제 아래 사승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캐놀라의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증가를 하는데, 2배가 넓어지면 플로우는 이제 16배가 증가를 합니다. 2배가 좁아지면 당연히 16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라인의 길이에 따라서 이 라인의 길이에 따라서도 이제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당연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는 더 감소하는 거고, 플로우는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똑같은 24프렌치를 하더라도 라인의 길이가 긴 거와 라인의 길이가 짧은 거는 당연히 플로우 차이가, 이 짧은 게 훨씬 더 플로우가 많이 가는 겁니다. 이런 캐놀라에 대한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체순항사라고 하면 모든 에크모 캐놀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프레셔 로스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